트레버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시계줄을 교체할 때 기스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줄질은 시계를 사지 않고도 시계를 새로 산 느낌을 낼 수 있는 시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즐거움입니다. 브레이슬릿이 질릴 때 나토밴드나 가죽밴드로 교체하면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시계를 즐길 수 있고요. 시계 본체보다 스트랩이 손목을 더 많이 감싸는 부품이다 보니 고품질의 줄로 교체해주면 저렴한 시계에서도 고급스러움과 좋은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줄질할 때 러그 뒷면에 기스가 난다는 점인데요. 기스가 많이 난 러그는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나중에 시계를 처분하려 해도 사람들에게 제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럭셔리 워치의 경우 기스 정도에 따라 시세가 100만원 이상 차이 나기도 하는데요. 골드나 실버 시계를 써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무른 소재로 만든 시계는 줄질 기스가 단순히 기스로 끝나지 않고 러그가 패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러면 수리에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도 감수해야 하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줄질할 때 기스를 전혀 내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데요. 평소 줄질할 때 기스가 자주 나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잘 따라해 보시면 앞으로 평생 기스 없이 마음껏 줄질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물은 두 가지, 바닥에 깔아줄 천과 스트랩 교체 도구입니다. 책상에 시계를 올려놓고 움직이다 보면 글라스나 베젤에 기스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안경 닦기를 깔아놓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랩 교체 도구가 필요합니다. 시계줄을 한두 개 사다 보면 스트랩 교체 도구가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대충 잡히는 것만 꺼내봐도 7개가 넘네요. 이제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줄질을 할 때 러그에 기스가 난다면 기스가 어떻게 하다가 날까 하고 그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줄질을 하기 위해 스프링바를 러그로 끼우거나 반대로 러그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스프링바 끝부분이 러그 아랫면을 스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프링바는 이름 그대로 스프링의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체 도구로 스프링바를 강하게 누르게 되고 그 힘은 고스란히 스프링바와 닿아 있는 러그 뒷면에 전달됩니다. 결국 스프링바가 강한 힘으로 러그를 긁으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러그 뒷면에 기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러그에 기스가 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도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바로 줄질을 할 때 스프링바가 러그 뒷면에 닿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Y를 알았으니 How를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스프링바가 러그 뒷면에 닿지 않을까요? 바로 스프링바를 독립적으로 잡아주면 가능합니다. 스프링바가 러그에 기대지 않고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잡아주는 건데요.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스프링바 뒤쪽을 손가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스프링바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교체 도구가 눌러주고 뒤에서는 손가락이 받쳐주니까 러그에 기대지 않고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러그에 닿지 않게 스프링바를 집어넣는다면 러그에 기스가 날 일이 없겠죠. 러그에 닿지를 않으니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우선 스트랩을 제외하고 스프링바만을 가지고 교체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러그 뒷면을 건드리지 않고 스프링바를 체결도 해보고 반대로 분리도 해보시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의 힘을 비슷하게 주어야 균형이 유지되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뺀 채로 이렇게 스프링바를 독립적으로 넣고 빼는 감이 잡히게 되면 이제 스트랩에 스프링바를 끼운 상태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죽이 단단해서 교체 도구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때 스프링바가 쉽게 분리되지 않다 보니 당황하게 되고 위에서 강하게 찍어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프링바가 반대쪽으로 튀어나와서 러그 윗면에 기스가 날 수 있으니까요. 자세를 바꾸지 마시고 차분하게 뒷면에 받치는 손가락을 좀 더 강한 힘으로 받쳐주면서 스프링바를 압축해 보세요. 기억해야 할 점은 스트랩보다는 시계 본체가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스트랩은 어디까지나 소모품이기 때문에 스트랩이 조금 구겨지더라도 러그에 심각한 기스가 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은 고가의 브레이슬릿 시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유격이 거의 없이 견고하게 만들어진 브레이슬릿은 스프링바 한쪽을 압축한다고 해서 브레이슬릿이 빠지질 않는데요. 이때도 스프링바를 한쪽씩 순서대로 빼려고 하면 튀어나오는 스프링바로 인해 기스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플라이어인데요. 플라이어를 사용해서 스프링바 위아래 부분을 동시에 압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반대쪽을 손가락으로 받쳐주면서 러그에 닿지 않아도 러그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하시면 되는데요. 한쪽만 압축할 때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브레이슬릿 없이 스프링바만으로 먼저 연습을 해서 감을 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튕겨나가지 않게 감을 잘 잡고 나면 이렇게 러그 뒷면과는 접촉 없이 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스 없이 줄질하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저렴한 시계를 줄질하거나 귀찮을 때는 그냥 손톱으로 밀어 넣을 때도 있습니다만, 아껴주고 싶은 시계가 있거나 특수한 소재를 활용한 시계를 차신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기스 없이 마음껏 줄질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계 소개와 시계 관리에 좋은 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하시면 시계송할 꿀팁과 새로운 매력적인 시계들을 놓치지 않고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